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주말인데요. 지금 주말 현재 우리가 지분율 현황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요. 거래소나 메리츠나 지금 현재 사측이나 모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엄청나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 오늘 말씀드릴 거는 거래소의 안이한 업무, 철밥통 공무원식의 그러한 안이한 업무 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 네, 이런 건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말씀 좀 드리겠고요. 17일 날 메리츠 커넥션이 결국 이제 파헤쳐질 것 같고요. 언론에서는 말이죠.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메리츠 대표가 과연 국감에서 얼마나 난타 당할지 막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책을 위해서는 메리츠 특검을 도입하자 그런 얘기 있고요. 장외 매수하기 운동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하튼 하루빨리 임시주총을 열어서 경영진을 좀 물갈이해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결력이 상당히 필요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후반부에는 매집주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모두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지분율 현황이 또 나왔죠. 네, 지분율 현황이 나와서요. 네,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지분율, 자, 공개를 하면은, 자, 요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요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좀 깨끗하게 해서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화 전기가 이제 19.23%까지 1대 주주로 등극을 했어요. 네. 옆에 괄호에 있는 거는 1대 주주, 1대 주주의 지분율이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괄호에 있는 거는 1대 주주들의 지분율이에요. 이것에 대비해서 이화는 1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고 봐야 되겠고,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은 모자라지만 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 지분율에 많이 못 미치지만 그러나 이트론 자체의 소액 주주 위임 지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액트 앱에 의해서 나온 10월 13일 현재의 지분율 현황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화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화전기가 일단 제일 그 일대 주주 돼서 EID나 이트론도 이화전기를 좀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하튼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응원을 많이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요 부분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인데, 자, 지금 보시면 먼저 그 거래소 안이한 태도 뭐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뭐 지난번에 국감에 대해서 제가 영상도 제공을 했지만 이번에 그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참으로 상당히 소액주주 연대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애를 써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MBC 그 나 혼자 산다의 그 코미디언 있죠? 그 연기자 그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죠? 그분 조남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죠? 네. 송도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아주 인상이 비슷합니다. 네. 이분이 굉장히 그 힘을 많이 쓰셨고요. 김현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만드셨던 그분이죠. 네. 이분이 굉장히 그 지금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상당히 굉장히 힘써 주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분이 결국 이제 철밥통 같은 한국거래소의 그 독점에 따른 안이한 업무를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액 투자자 피해 발생이 되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국감에서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지속적으로 소액 투자자가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거래소라는 것이 그 시장 감시를 제대로 해야 되고 공시도 잘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월급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사기업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 지금 이용호 의원이 상당히 스타로 뜨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번에 소액주주연대 운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우리가 응원은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거래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액 투자자 피해 발생이 안 되도록 본연의 업무를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 좀 드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메리츠 커넥션이 이제 파헤쳐지죠. 네, 그게 이제 17일이죠, 여러분. 네, 17일입니다. 17일 날 국감에서 메리츠 증권 그 부회장이자 대표인 그분이 아마도 난타를 좀 당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는 부분은 자, 좀 소극적인 감시를 하고 있는 거래소 이사장, 손 이사장도 증인으로 소환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소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손 이사장까지 등장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메리츠 증권과 손 거래소와 그리고 이화그룹이 모두 국감에 나서서 결국 이제 그 커넥션 의혹이 파헤쳐질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분이 이제 최임원 메리츠 증권 대표이사죠. 이분이 나와서 충분히 떳떳하다면 소명을 좀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신문 기사도 나왔듯이 이화전기의 사적 이익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메리츠 증권 최임원 씨는 국감에서 첩첩산중의 상태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 기사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메리츠의 융단 폭격이 이어질 듯 하면서 이 건에 대한 기사가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그거죠. 네, 직무 관련 정보로 CB 투자를 해서 수십억 원을 챙겼다. 그럼 대표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당연히 예전부터 나왔던 거고요. 미국처럼 좀 엄중 처벌을 해야 된다. 네, 그 건에 대한 기사가 실렸던 부분이고요. 17일 날 모든 게 이제 판명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게 판명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만큼 메리츠 증권 대표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마 여기서 나탈당하면서 적나라하게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봤듯이 이런 건에 대한 언론이 자꾸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결국은 이 아이디부터 이제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 아이디의 이의 신청 결과, 이것은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화전기나 이트론의 심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연기가 된 상황이고 기한도 정하지 못하고 있죠, 금융당국에서. 그만큼 이것이 상당히 굉장히 그 지금 현재 그 세간에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거래소나 금융당국에서도 절대 그 등한시할 수 없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건들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한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요약한 거 잠깐 좀 보여드리면, 거래소가 안이한 업무를 지속하지 마라. 이용호 위원 얘기 제가 말씀드렸고요. 메리츠 커넥션 의혹 파헤친다. 17일이 결국 관건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엔 빠졌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EID의 이의 신청 결과도 나오겠지만 우호적으로 나오거나 결과가 또 연기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리츠 증권 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얘기들은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메리츠 증권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장외에서 이화그룹 주식을 매수하기 운동을 펼쳐나가자,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주주들이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은 여하튼 예전에 사례로 들어드렸던 뭐 대유와 마찬가지로 임시주총 열어가지고 경영진을 좀 물갈이하는 그런 건의 상황으로 빨리 전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들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은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소액 주주의 지분 위임을 해주어야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뭉쳐야 되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린다면은 그 위임 방법,
그리고 궁금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뭐 이 정도는 제가 그래도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고요. 이 건에 대한 내용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리고 위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위에 있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종목명 이것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이화전기, EID, 이트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영상은 계속 드릴 수 없고 또 순간적인 속보나 다른 건 부분들 특히 그 지분 위임 방법이라든가 기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겠고요. 응원하는 방법은 문자를 한번 보내주세요. 뭐 이화그룹 파이팅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명 이걸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지분 위임 방법과 여러 가지 속보들을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도움을 좀 드리니까 그리고 요거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종목명만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문자로 언제든지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그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상패대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그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그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에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월 달에는 급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그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자 주세요. 네,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매집, 네,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네,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